제13차 윤석열 검찰 사수 온라인 박구석 집회 2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그 핸드폰에 비치는 태극기를 주시해 주시고 국민일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전방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을 1절만 하겠습니다. 순국 선열과 후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일주일 기다리셨죠? 목이 근질근질하시죠? 그러 윤석열 청장 응원 구호를 놓치기 전에 이 시간이 이렇게 되고 장비를 제대로 활용 못해서 시간 끌게 돼서 여러 스태프분들이 지금 많이 기가 죽어 있습니다. 댓글로 응원도 좀 괜찮다고 응원도 좀 해주시고 여기에 힘입어서 더 힘차게 끝까지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을 위한 구호를 옆에 아무도 안 계시든 또 여러 식구가 계시든 이웃집이 떠나가도록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윤석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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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그리블루 화이팅! 앵그리블루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앵그리 블루 제 13차 집회 사회를 맡게 된 이근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문제가 있었지만 다 해결이 됐고요. 무슨 일이 생겨도 앵그리 블루는 간다입니다. 자, 제가 잠깐 앉아가지고 지금 시간이 있어갖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앵그리 블루 황장수 뉴스 브리핑은 이게 꿈과 희망이 있는 뉴스 브리핑입니다. 왜? 이게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지금 저희가 다 알다시피 서민 파퓰리즘 15조라는 것은 서민을 위한 거잖아요. 정치 영역의 서민을 위한 내용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제 입장으로서는 황장수 뉴스 브리핑에서 추구하는 바가 상당히 매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실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꿈과 희망이 있는 황장수 뉴스 브리핑에서 그런 얘기, 꿈과 희망을 키우면서 매일매일 지내는 거잖아요. 그런 꿈과 희망을 위해 나아가는 동안에 걸림돌이 있는 것들을 검찰에서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검찰을 또 응원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윤석열을 응원하는 건 아니죠. 꿈과 희망이 있는 황장수 뉴스 브리핑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감사드리고 이 온라인 집회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한기문님의 클라리넷 연주 영상이 있는데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같이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님, 황장수 소장님, 화이팅입니다. 양희연의 상록수 연주하겠습니다.
카바ret 연주 영상이었는데요. 마지막에 다 부르시고 다 연주하시고 난 다음에 휴 한숨을 쉬시는 그 장면을 제가 보고 저희는 저거 할 줄 모르니까 모르지만 혼신을 다해서 했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예, 참 감사드리고 자 다음 순서는 저희 소장님을 한번 모셔보겠는데요. 항상 그 명품 연설, 중독 연설로 유명하신 방금 그 검찰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정리를 해주시고 또 소장님의 잠깐 뉴스 브리핑을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앵그리 블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요. 대검 앞에 사는 것과 똑같은 분위기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집회를 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세상 일이 뜻대로 별로 잘 되지 않습니다. 특히요, 이 마귀의 길, 나쁜 길, 이런 길로 가는 것은 평탄하게 가는데 정의의 길로 가는 것은 항상 어렵고 힘들고 비겁거립니다. 우리 능력이나 또 우리 노력으로 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좀 늦어졌습니다. 여러분 이해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 이 3.1 운동할 때 33명이 잡혀갈까봐 민족 지도자 33명이 두려워 약주 한 잔씩들 하고 식당에서 3.1 독립선언을 하고 자진신고해서 다 잡혀갔습니다. 그리스를 지킨 것은 스파르타의 300전사가 페르시아의 침략에 맞서 그리스를 지켰습니다. 세상을 지키는데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앵그리 블루 여러분들만 똘똘 뭉쳐도 세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이 한국 정치판에 대해서 문재인은 말할 것 없고 문재인을 끌어내리자라고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한국의 썩은 수구보시 집단 그리고 한국당 저런 정당들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자, 검찰은 지금도 삼성 이재용을 기소를 하겠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장충기, 최지성까지 불렀습니다. 이제 이재용만 불려가면 삼성 바이오 주식 관련 결국 회계 사기로 이재용을 구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용이 구속돼야 되겠지만은 이재용은 아마 법원에 의해서 불구속 기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돈으로 한국 정치판을 어지럽히는 것은 여기서 끝내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에 진정한 정의가 다가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겉으로 좌우판이 하는 것들이 정의를 내세우지만 결국은 돈 앞에 다 이놈 붙어먹고 저놈 붙어먹습니다. 이것들이 이념하고 관계도 없어요. 자, 여러분, 검찰이 라임 자산운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라임 수사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이 상사인 저축은행 또 좀 이따가 신라젠까지 더 나아가서 우리들 병원까지 문재인권과 관계 있는 모든 부분을 수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문 정권은 울산 선거공작 그리고 유재수 사건 그리고 조국 가족 수사 등을 마무리 짓고 안심하다가 검찰이 이제 문 정권의 비리 수사로 들어가니까 당황했습니다. 이 와중에 우한폐렴이 번지면서 문 정권이 수습 불량으로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이 정권은 지금 우한폐렴이 아무것도 아니다. 문 정권이 잘 대처해서 수습되어 가고 있다. 문 정권이 우한폐렴 사태를 수습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고 두려워하지 말고 쇼핑하고 외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들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중국과의 국경을 차단하지 않고 오늘도 국민 앞에 우한폐렴이 끝나가고 있다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2월 말 3월 초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하고 그 근거로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밖으로 발표하는 가짜 확진자와 사망자를 토대로 해서 그런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 정권은요,
정치적 승리를 위해서 눈이 뒤집혀버린 집단입니다. 조심해주세요. 우리가 이들의요, 이 사기 행위를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검찰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총선 때까지는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을 내버려 두고 가급적이면 부딪히지 말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이제 검찰을 공격하면서 지소미아도 파기하고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까지도 이들이 지금 판을 깨가면서 반미 감정을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궁극적으로 이것을 총선 때 좌파 세력들을 결집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맞서서 정의를 세우고 문 정권을 퇴진시키고 그리고 문 정권의 조기 지금 탄핵과 임기 단축을 끌어내야 될 야당 놈들이 미쳤습니다. 여러분 어제 보셨죠? 김무성, 여상규, 이주영 등이 이종걸 등 야당 의원 8명과 더불어 11명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4.15 총선 때 원포인트 헌법 개정안도 넣자. 그 헌법 개정안이 뭔가 하면 국민들이 헌법을 직접 발의할 수 있도록 그 하나를 고치자. 여러분 지금 국민 중에 헌법 개정에 관심 있는 사람이 누가 있고 대통령제를 하든지 의원 집정부대를 하든지 국민들이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4월 15일 총선날 국회의원도 뽑지만은 헌법에 있어서 국민들이 헌법을 발의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고치자. 그래서 헌법의 그 조항을 고쳐서 국민 50만 명 이상이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도록 원포인트로 개정하자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개헌을 하자는 사람이 지금 총선날 같이 투표를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총선에서 문 정권을 퇴진시키자는 국민적 각오가 모이겠습니까? 안 모이죠. 왜 다 호응이 없어요? 대중들이 다 집에 갔나? 그러니까 총선날 개헌 투표도 하고 총선도 하자고 하면 결국 개헌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문 패거리와 한국당 패거리가 붙어 모여야 그래서 개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총선에 누가 악착같이 정권 타도하는 투표로 모이자 하겠습니까? 지금 꼴을 한번 보십시오. 저 혼자 대한민국에 눈치챘지만 한국당 대표라는 황교안이 1월 22일 날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의원 집정부제 개헌을 사실상 주장했습니다. 황교안은 그 이후에 제대로 변명을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런 게 한국당 대표라고 저런 것들을 앞에 놓고 모여가지고 보수 총통합을 하고 반문이 연대를 하자? 반문이 아니라 저는 황교안이나 김무성이나 지금 한국당의 공천위원장을 하고 있는 김형호나 그리고 통합을 앞장서고 있는 박형준이나 전부 다 개헌에 사실상으로 동의해주고 있는 간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간첩들이 나서가지고요 문정권을 타도한다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개헌을 하겠다는 놈들이 문을 타도하면 개헌을 뭘로 합니까? 문이 제일 처음에 정세균을 시켜서 의원 집정부제 개헌하자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이 나라는요 여당도 야당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붙어 먹었어. 골목대장 하면서 저거 쫄병들 몇 명씩 장관 시키면서 앞으로 20-30년 해먹겠다고 욕망에 눈먼 놈들만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청중들이 좀 길이 드네요. 항상 연설 좀 해야 이렇게. 자, 우리가 비록 사무실에서 하지만 대검 앞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대검 앞에 10,000명이 모여가지고 윤석열 검찰을 지키자고 집회를 하고 있다.
항상 그 마음으로 이 집회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지킵시다. 여러분, 제가 윤석열 검찰을 지키자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30년간 그걸 장사해 먹은 386들이라는 것은 독재의 앞잡이가 되고 그간에 민주주의를 탄압했다라는 검찰이 나서서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와 상권 분립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온 팔다리가 잘리고 목이 잘려가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맞서서 검찰의 힘이 되어야 될 야당들이 지금 힘이 되기는커녕 문 정권과 사실상 붙어먹으면서 총선이 끝나면 개헌을 하려고 지금 당 대표도 뒤에서 주문하고 있는 당의 배후도 전부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안에 좀 조용히 하세요. B스튜디오.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모든 현실은 다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눈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수다, 태극기 부대다, 뭐다 하면서 몇 년을 다닌 것 다 물거품이고 헛수고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부터 이쯤 되면 나 석방 안 돼도 좋으니까 개헌해서는 안 된다. 나 깜빵에서 죽을 거니까 개헌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문 정권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개헌을 막는 것이 내가 내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막을 팔고 다니는 친박들도 다 나서서 개헌 반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당 의원놈들 전부 다 개헌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헌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다. 총선에서 한국당 승리로 끝나면 여러분 문을 끌어내고 탄핵을 하고 할 것 같습니까? 총선 승리하면 개헌하겠다고 이원집중부제 개헌하겠다고 황교안이 이야기했습니다. 황교안은요 벌써 대통령 포기했습니다. 황교안이 대통령이 돼요? 제 손에 장을 찢으십시오. 진짜 장을 찢을게요. 황교안이 대통령 될 일 없습니다. 김무성은 이제 정계 은퇴한 척하며 호남에 출마해서 영호남이 화합하고 싸우는 정치 하지 말자 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개헌하는 길이라고 하려고 김무성은 지금 광주에 출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제대로 된 보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썩은 보수들, 유튜버들 전부 사기꾼들입니다. 그 중에 누가 개헌했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이 나라의 정치를 어지럽히는 삼성의 이재용과 문정권의 결탁을 기필코 잡아내어서 처벌하자는 놈이 한 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일 보고 박수치고 돈 내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태극기 들고 3년 동안 길거리에서 개고생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진실을 말해야 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총선 때문에 참고 있고 조직화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총선이 끝나면 이 모든 가식과 위선을 여러분들과 함께 폭로해 낼 거고요. 문재인은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윤석열 총장을 해임시킬 겁니다. 왜? 놔둬서는 지가 깜빵 가게 되니까요. 울산 사건 재판을 하면 재판 과정에서 최후의 지시자가 누구였나? 누구겠습니까? 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감방 안 가려면 반드시 그 사실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임종숙도 구속되고요. 문재인이 책임자라고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실을 감추려고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 검찰이 무슨 동네 순사입니까? 그래서 실컷 윤석열 검찰이 수사하면 문한테 붙어있는 소수의 검찰들로 하여금 기소를 파악하게 해서 불기소하겠다. 이 장난밖에 더 됩니까? 여러분 이 나라는요 지금 국민들의 영혼이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정의가 뭔지 불의가 뭔지를 다 잊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여야의 천수백 명이 명함을 내밀었지만은 그놈들 중에 정신 상태가 똑바로 박힌 놈이 한 놈도 없습니다. 전부 지 잘 먹고 잘 살라고 출마하는 것이지 그놈들 중에 정말 이 나라를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는 놈 한 놈도 없습니다. 저보고 요즘도 뭐 출마하냐고 전화 오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그런 썩은 놈과 같은 처지에 전락하기 싫어서 저는 정치판에 손을 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썩어가는 대한민국 정치, 문재인과 물밑으로 거래하는 보수야당, 그리고 그런 것들을 침묵하는 유튜버나 농객 리더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총선이 끝나면 이 바닥을 정의와 진실로서 청수하러 나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반드시 지금 정치를 거래장, 담합의장, 문의 부패를 덮어주고 권력을 나눠 먹으려고 하는 이 나라의 이 썩은 좌우 보수진보 몽땅 썩어먹은 놈들입니다. 이놈들을 우리가 청수하러 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윤석열 경찰이요, 이놈들을 청소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들이 쫓겨나는 순간까지 저는 지금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검찰을 지키면서 이 나라의 모든 좌우의 썩은 정치 세력들을 청산하는 길로 우리 모두 총선이 끝나면 하나가 되어서 부정합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요, 긴 싸움의 여정에 나섰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숫자가 많지 않아도요, 제가 지금까지 참고 말하지 않는 이 부분은 총선만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을 말하고 또 저도 움직이겠습니다. 그때부터는 개헌을 통해서 문에게 면죄부를 주고 문 정권의 과거를 덮어버리고 그리고 적당히 권력을 나눠 먹으려고 하는 놈들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되고 살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런 투쟁의 장에 여러분과 함께 나섭시다. 감사합니다. 이두진 선생님하고 같이 오신 선생님 성함이 제가 죄송합니다. 한용철 선생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 선생님 저기 매번 저희들이 이 음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열악한 상황에서 모셨는데 항상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저 가수분들은요, 이 70년대부터 이 대한민국 그야말로 토종 오리지널 포크송의 원조신데 이분들이 평생에 수천 번 공연을 하셨을 건데 그래도 항상 이 기본적인 여건은 갖추고 모셔야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지금 레지스탕스다 보니까 뭐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항상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들 이해하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좀 좋은 여건에서 모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항상 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송에도 나가시고 하는데 이런 집회에 좀 오시면 여러 가지로 피해가 없으실까요?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이 예. 꺼리고 이 일반 유튜브라든지 일반 그 광화문 예. 이런 데서 이 기존 가수들이 보수 쪽이나 이 반대 문정부를 반대하는 쪽은 아무도 안 나서요. 예. 그리고 일단 이런 데 출연을 하면은 섭외가 안 됩니다. 예. 근데 저는 제가 데뷔한 지가 73년도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꽤 47년 동안 활동을 했고 또 안 해본 일도 없고 여기저기 다 해외 공연까지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조금도 불러주던 안 불러주던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이런 우리 황 소장님의 뉴스 브리핑 이런 프로가 그저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첫 곡을 한번 듣고 또 말씀드립니다.
그럼 기타로 노래 듣겠습니다. 네, 얼룩 고무신 들려드리겠습니다. 굽이 고갯길을 다 지나서 돌다리를 쉬지 않고 다 지나서 내면아 잠들었을 우리 생각에 눈에 뵈는 작은 들이 멀기만 한데 구불구불 달길을 다 지나서 소나기를 맞으면서 다 지나서 개구리 흐름소리 우리 생각에 꿈속에 고무신을 다시로 한다. 우리 놀이 얼룩 고무신 우리 놀이 얼룩 고무신 굽이 고갯길을 다 지나서 돌다리를 쉬지 않고 다 지나서 내년아 잠들어서 우리 생각에 눈에 뵈는 작은 들이 멀기만 한데 구불구불 달길을 다 지나서 소나기를 맞으면서 다 지나서 개구리 흐름소리 우리 생각에 꿈속에 공신을 다시 보았네. 우리 놀이 얼룩 고무신 우리 놀이 얼룩 고무신 우리 놀이 얼룩 고무신 네, 그래요. 예, 저희들이 사실 선생님 제대로 모시게 하려고 저기 장비도 좀 많이 사고 했는데 그런데 또 엉뚱한 데서 좀 사고가 나네요. 잘하려고 하니까 참 잘하는데. 근데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 CD를 좀 살려고 했는데 요즘 CD를 파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근처에. 예, 그래서 CD를 이렇게 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근데 두 분은 어떻게 이렇게 팀워크를 이루어 가지고요? 그 가시장 우리 한 선생님은 그냥 오십니까? 예, 저는 뭐 다른 거 뭐 형이 가자 그러면 나와서 예. 그냥, 예. 저번에 한번 모셔가지고 이렇게 하려는데 그때 못 오셔가지고 네.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끝나고. 네. 근데 우리 저기 이 선생님이 요즘 저 찬송가를 주로 많이 부르시더래요. 네, 예. 그 찬송가 음반도 냈고 예. 전국에 있는 교회 예. 많이 가서 찬양도 해드리고 예. 또 해외 거의 모든 나라 다 찾아가서 예. 찬양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네. 이 선생님한테 연락 좀 많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년 10월 달에는 아프리카도 갔다 왔습니다. 아프리카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 남아공화국. 예, 거기도 교회 두 군데 가서 찬양하고 왔습니다. 아, 멀리까지. 네. 참 아프리카까지 갔어요. 네. 지금 그때 이제 70년대 때 이런 노래들을 쭉 부르실 때 네. 그때 이제 포크송이라는 것은 이 사회 저항 음악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예,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 이제 세월이 40년이 이제 돼 가는데 그죠? 40, 50년 됐죠. 네, 거의 50년. 예, 50년이 됐는데. 조금 안 됐는데. 네. 근데 또 다시 이제 이 문 정권이라는 이 독재 부분에 지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또 저항에 나서고 네. 이러는데 이게 보수가 저항 문화가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보수 쪽에. 그러니까 집회를 하면 그냥 명망가들이 나와서 이런 연설만 하고 유세하듯이 이러다 보니까 좌파 문화에 비해 가지고 이 보수 진영의 문화 형성이 안 됐는데 그 부분에는 그때 이 70년대 때 이 당시 시대에 대한 저항을 담고 노래하신 이 선생님 같은 분들이
제가 볼 때 이 보수의 문화에 좀 영향을 미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보수 집회 같은 데 가서 좀 같이 아침 이슬 같은 것도 부르고 예, 예. 옛날에 그래도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 양심은 살아 있었잖아요. 예, 국민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걸 다시 좀 북돋우고 예.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 우리들 쭉 변해왔던 사회에 예. 그거 좀 예전 시대로 좋았던 그런 걸 다시 좀 우리가 취합을 해서 예. 좀 정신들을 좀 모든 사람들이 차렸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감사한 말씀입니다. 근데 뭐 아침 이슬이니 상록순이 이런 노래를 마치 좌파 전유의 전유물이냐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앵그리 블루는 그런 부분을 깨려고 지금 일부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 상록수 같은 노래도 좋은 노래인데 예, 좌파 성향을 가진 가수들이 불렀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불러서 문제. 불러서 문제지. 아침 이슬은 뭐 예. 김민기 씨, 또 양희은 씨 예. 이런 분들이 불렀고 또 그게 한때는 또 박정희 정권에서 금지곡이 됐었죠. 예. 네. 근데 한선님하고 두 분은 우정이 굉장히 이렇게 오래되신 것 같아요. 이런데 나 혼자 뭐 형님 저는 그런데 안 갈랍니다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데. 아, 재미난 얘기 할게요. 제가 이제 황장수 브리핑에 가서 노래하게 됐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형님 그 잡혀가면 어떻게 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랬어요. 절대 그런 일 없다. 잡혀가면 내가 잡혀가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우리 집에 경찰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진짜예요. 예. 농담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예. 네. 저희들은 합법적으로 투쟁을 하니까 걱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뭐 노래 한 곡도 이렇게 듣겠습니다. 저희 가장 히트곡이죠. 그 긴머리 소녀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긴머리 소녀는 짧게나마 이 노래에 대한 사연을 말씀드리면 좀 듣는 사람이 좀 더 옛날 추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노래는 어떤 분들은 뭐 황순원 씨의 소나기 이런 걸 연상하시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공단, 구로공단에서 열심히 일했던 산업전사 분들을 위해서 만든 곡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속된 말로 뭐 공순이 뭐 이렇게도 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그 가발 공장, 앨범 공장 이런 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시골에 동생 학비 보내고 생활비 보내고 그랬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맨 마지막에 개울 건너 작은 집에 긴머리 소녀야 널 위해 기도하리라 하고 가사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분들한테 바치는 노래였습니다. 네, 그걸 알고 드시면은 좀 옛날 추억이 소록소록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긴머리 소녀 들려드리겠습니다.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앵콜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앵콜이요? 예, 예. 그래서 아, 그래요? 아무 곡이나 선생님이 편하신 대로 한 곡 좀 불러주셨으면. 아, 세 곡만 하라 그래서 예, 세 곡만. 아침이슬 불러주셔도 되고요. 네. 뭐 편한 대로 아무거나. 아니, 뭐, 앵콜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 그러면 저희들 노래 중에서 예. 먼 날 있습니다. 예, 네. 한들 길창가에 쉬던 날그 사람 나에게 작별을 고했었네. 너는 난 또다시 만날 거라고 그렇게 말할 때 손을 잡았네. 가람이 한입들이 들창가에 쉬던 날 한방 소리 없이 내리던 밤에 그 사람 나에게 작별을 고했었네. 세월이 가면은 잊을 거라고 그렇게 말할 때 손을 잡았네. 한방 소리 없이 내리던 밤에 가는 한눈들이 창가에 쉬던 날 고맙습니다. 이 방송을 전국에 아마 윤 총장이나 검사분들이나 검찰 가족이 다 보고 계십니다. 네, 그래요. 앞으로 거기 갈 일은 없으시겠지만 가면 좀 유리해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집회가 또 검찰을 응원하는 집회인데 지금 이 우한 폐렴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실내로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 자리에 이렇게 빛내주셨어요. 이 열심히 하고 있는 또 시청자분들 또 여기 스태프분들이 다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되게 구독자분들이 저희 음악 들으신 세대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고등학교 많죠. 때 열심히 네, 네, 불렀던 네. 노래다 김만수 가수라는 분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까? 네, 방금 댓글 보고 알았습니다. 네. 댓글 다 그런 정보가 올라와요. 저희 노래 리바이벌에 저도 부르고 예, 그랬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까지도 다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노래도 선생님이 두 분이 불렀었다는 걸 지금 네. 시청자들이 이제서 알 거예요. 아니 이제 먼 날하고 일기 뭐 이런 노래 다 아셔요. 옛날에 예. 이제 기타 치고 그랬던 분들은. 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좋은 네. 말씀 한마디 좀 해주시고 시청자분. 아 여러 가지로 특히
그 자영업자분들 또 중소기업들, 영세 뭐 제조업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력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옛날 정서로 돌아와서 다들 양심껏 최선을 다해서 살면은 자칫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하신 시간 내셔가지고 이렇게 또 고란 집회에 빚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저런 기회들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윤석열 검찰 응원 메시지. 아까 말씀드렸던 충청도 오여사님, 부산 정혜련님, 캐나다에서 지범수님이 보내주신 영상 메시지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도에 사는 앵그리블루 회원입니다. 윤석열 총장님을 옆에서 든든하게 보좌해 주시던 검사님께서 1월 3일 부산으로 자천되셨을 때 저의 마음이 매우 불편하였습니다. 그 후 부산에서 이상한 플랜카드가 붙었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 속상하여 검사님께 꼭 응원 편지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검사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가 압박을 가하는 수사를 계속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지요. 지금까지 공정한 수사가 이어지는 것은 검사님들이 모두 자신의 직을 걸고 결연한 각오로 검사의 의무를 다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검사님들의 대단한 용기는 이순신 장군의 사직생의 자세와 같은 것이고,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이 이 나라를 구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것이라 믿습니다. 검사님들 덕분에 우리 국민들은 가슴 뜨거운 감동을 맛보았고 또 희망의 끈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권의 독재에 홀로 맞서는 검찰에게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약하나마 검찰 응원 집회도 참석해보고 편지도 보내드리면서 감사한 우리들의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윤석열 총장님과 한동훈 검사님은 대한민국 검찰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셨고, 이런 검찰 독립의 정신을 후배들에게 계속 물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동훈 검사님은 이 다음에 윤 총장님처럼 정의로운 검찰을 이끄는 훌륭한 리더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동훈 검사님 건강 유의하시고 끝까지 응원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정혜련입니다. 윤석열 총장님을 응원하는 분은 많으니까 저는 부산에 오신 한동훈 검사님을 응원하겠습니다. 뉴스에서는 한동훈 검사님을 부산으로 자천시켰다고 하지만 저는 부산에 오신 것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검사님 비웃는 현수막 걸린 것도 봤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좀 모자라는 인간들이 저런 짓 했다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찔린 게 많으면 저러겠습니까? 검사님, 부산도 할 일 아주 많을 겁니다. 사건이 서울로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우리들 병원 대출 문제, 신라제 문제 등등 이 정권은 부산의 비리가 아주 많습니다. 검사님, 저는 우리나라가 상식이 통하는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은 국민들은 믿을 곳이 검사님들과 뉴스 브리핑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열심히 응원하는 일밖에 없거든요. 저는 우리의 자식들이 상식이 통하는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나라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나라에 살 수 있도록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한동훈 검사님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부산이 살기는 아주 좋습니다. 한번 살아보세요. 맛난 것도 많이 드시고요. 그럼 이만 적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에 사는 클라라입니다. 자본보다도 못하고 조폭보다도 못한 양아치 같은 더러운 짓을 하는 정치인들과
열심히 싸우시는 윤석열 총장님과 검사들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그리고 독재 타도와 정의 수호를 위해 연일 애쓰시는 앵그리블루 회원님과 황장수 수장님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독재 타도! 제발 내려와라 문재인! 앵그리블루 화이팅! 하늘이여 윤석열 총장님과 검사들께 힘을 주소서. 하늘이여 황장수 소장님의 건강을 돌보소서. 하늘이여 앵그리블루 모두를 살펴주소서. 하늘이여 내가 태어난 조국 대한민국을 독재자로부터 구하소서. 윤석열 총장님 화이팅! 앵그리블루 화이팅! 황 소장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노란 딱지 붙은 유튜브 채널들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수입은 줄었지만 아이씨 꿋꿋한 투쟁정신 그것이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끌려. 아하 갸륵한 정신 채널마다 다른 성격. 아하 그 중에서도 황장수 뉴스가 제일 깨끗해. 노란 딱지 붙은 유튜브 채널들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끌려. 아하 갸륵한 마음 채널마다 다른 진행자. 아하 그 중에서도 앵그리블루가 제일 좋아. 노란 딱지 붙은 유튜브 채널들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이런 썩을 빌어먹을 나라 꼴이 왜 이리 되었나. 진보라고 믿었더니 보수보다 더 많이 썩었네. 못났으면 못난 대로 성실하게 살면 될 일인데 선무당이 생사람 잡듯 말도 아닌 정치로 이 나라 들어먹네.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자리 그 자리 하나 차지해 보려고 들떨어진 인간 썩어 빠진 인사 좌우 안 가리고 줄대기 혈안 일세.
그런 것인가 정치란 것이 권력을 잡으면 국민은 안 보이나 존경은 갯불 실상은 기만 지난 70년간 변한 게 하나 없네 이 나라 사는 형제들아 이번만은 잘 찍어야 한다 호남은 진보 영남은 보수 언제까지 이렇게 살려고 하는지 이런 썩을 빌어먹을 나라 꼴이 왜 이리 되었나 진보라고 믿었더니 보수보다도 더 많이 썩었네 이런 썩을 빌어먹을 나라 꼴이 왜 이리 되었나 진보라고 믿었더니 보수보다도 더 많이 썩었네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들으신 노래는 이게 개사곡인데 특별하신 분이 그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으시대요. 그래서 개사곡 두 곡을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 지나가셔도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저희는. 그래서 그 개사곡을 지금 들려드린 거고요. 그 전에 그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신 충청도 오해사님, 부산 정혜련님, 캐나다 지범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집에서 자연스럽게 해주시니까 더 보기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위에 써놓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계속 보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모습이 저는 더 좋게 보였어요. 다 저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더 느껴졌고요. 더 보기 좋았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에도 응원 메시지 많이 참가해 주시고요. 자, 다음 순서는 김상호 교수님이 자작시를 만들어서 영상으로 보내주셨는데요. 김상호 교수님의 자작시 낭송하는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입니다. 오늘은 칼춤 제4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4편을 보내드리기에 앞서 황장수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앙송에 앞서 한 가지 멘트를 하고 난 다음에 신앙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씨, 나는 공산주의가 싫습니다. 나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당신이 2017년 5월 10일 국회에서 이야기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나는 그러한 파시즘의 독재 국가는 실소이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애국 검찰 동지 여러분, 당신들만이 이 나라를 올바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나라를 지키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칼춤 제4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칼춤 제4편 부제로는 삼보 일배로 사랑을 구하다입니다. 청함 김상호. 침적된 고요 속에 어둠이 잘려나가고 정숙한 허공 속에 번뇌가 잘려나가면은 육신의 무게는 공에 이른다. 업보는 묵상만으로 안 된다.
면벽의 명성만으로도 아니 된다. 오타각세의 업보를 지우려면 오로지 피와 땀을 흘리는 고행만이 가능하다. 더더욱 무거운 죄의 업보는 오체투지나 삼천배나 삼보일배로 응해야 하나니 2003년 노무현 그대의 품을 떠나 그대의 칼이 된 나는 용서를 빌고 또 빌어도 될 일이 아니라 속죄의 길로 광주 금남로에서 5.18 묘역까지 15km를 삼보일배로 나의 죄를 씻는다. 죄를 씻은 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되고 또한 거들먹거리는 형태는 통지의 주목을 받고 감독의 명을 따라 추는 춤에 관객이 는다. 그래서인지 나는 경자년 초 이튿날 그대의 좀비로 그대의 자격이 된다. 그래서 그대를 위해서라면 그대가 원하는 일이라면 나는 무소불위다. 지금까지 늘 공개하던 검찰의 공소장도 공개하지 않는다. 국회에도 제출하지 않는다. 짐을 위한 나의 충정이고 앞을 보고 가는 나의 미래다. 앞장서서 나를 막는 자 누구인가? 나를 막는 자는 나의 칼에 죽고 저들을 막는 자는 저들의 촛불에 죽을지어다. 창조의 원초적 진리는 피처럼 자유이고 자유의 주권은 민주주의 꽃 선거이다. 선거의 부정은 아담과 이브가 지은 원죄보다도 무거운 죄, 형벌은 죽어도 속죄가 안 된다. 역사는 기록되기 때문에 존재한다. 2월 7일 조선일보 윤평중 칼럼에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청와대 수뇌부가 총동원된 시대의 부정선거를 숨기려는 꼼수다.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을 능멸한 반민주적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자유공정선거로 정권을 교체하는 민주주의를 문 정권이 파괴하고 있다. 친문 마피아는 이제 대한민국 헌법 위에 초법적 특수계급으로 군림한다. 문 정권이 21세기 한국의 연성 파시즘의 악몽을 불러왔다 한다. 그대들이여 이를 어찌하겠는가? 자유인이여 이를 어찌하겠는가? 앵글리 플루 동지여 이를 어찌해야 하겠는가? 저 섬뜩한 악령의 눈빛이 두렵고 붉은 눈의 광채가 두렵고 이를 악담은 붉은 얼굴이 두렵다. 재행무상이여 제법 무하라 했거늘 너희들은 재행유상이여 제법 유하인가? 앵그리 블루 동지여 몸뚱이만 남은 윤석열의 생명을 살리자. 우리 피 터지는 함성을 지르자. 하느님 저 자유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우리도 저 생명을 살리도록 이 목숨 다 바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요 꿋꿋하게 버티시오.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오. 당신 뒤에는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이 있고 뉴스브리핑에 황장수 소장이 있고 앵글리 블루 애국 동지가 있소이다.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는 자유로 뭉치고 법으로 싸우고 진실과 정의로 이기리다. 진실과 정의로 이기리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 교수님의 자작신앙송을 들어봤는데요. 네 분 저희한테 보내주시죠. 김상호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